자, 산화수를 정리했으니 두 번째 파트. 실제 산화환원 반응에 적용시켜 봅시다. 산화환원 반응이요. 4단원의 절반은 산화환원 반응이니를 배우는 거예요. 4단원의 절반은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니를 배웁니다. 산화환원 반응이니를 구별하는 방법은 반드시 산화수를 체크해 보시고요. 산화수가 변해. 그러면 그 반응은 무조건 산화환원 반응이에요.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에는 산화수가 변하지 않습니다. 산화수가 반드시 변하고요. 산화환원 반응은 항상 동시에 진행됩니다. 자, 이 두 가지 한번 해볼까요? 자, 이쪽에다 써봅시다. HCl 더하기 NaOH 짝대기를 그리면 H2O 더하기 NaCl. 자, 누가 봐도 중화 반응 맞지? 됐나요? 이게 중화 반응이에요. 그럼 산화수를 체크하세요. H는 플러스 1, 그럼 얘는 반드시 마이너스 1. 됐니? 금속이온의 산화수는 플러스, 나트륨은 1쪽이니까 1, 산소는 마이너스 2, 수소는 플러스 1. 화합물 전체의 산화수의 총합은 0. 맞아요? 자, 얘도 마찬가지. 플러스 1짜리가 두 마리니까 플러스 2. 얘는 마이너스 2. 됐니? 그럼 나트륨은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1. 자, 산화수 변환에 누구야? 없지. 됐어요? 산화수가 아무도 변하지 않아요. 똑같고요. CL도 똑같고요. NA도 똑같고 O도 똑같고 H도 같죠. 어때? 산화수가 변하는 한 병도 없죠. 이런 애를 산화수가 안 변했구나. 그럼 산화와 환원 반응이 아니구나. 됐나요? 예전에는 산화와 환원 반응이 아닌 반응을 되게 많이 배웠어요. 중화 반응도 배웠고 염해 생성 반응도 배우고 염과 염의 반응도 배우고 앙금 생성 반응도 배우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니네 때 와서는 산화 환원 반응이 아니에요를 딱 하나밖에 안 배워요. 중화 반응이요. 됐나요? 그럼 얘를 보자마자 화학식이 나오면 산화수를 체크해보고 산화 환원 반응이니 아니니를 고르는 겁니다. 그럼 얘는 산화 환원이 아니에요. 이런 단어를 쓰게 되는 거죠. 됐어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CaO 더하기 SiO2 짝대기 CaSiO3. 자, 산화환원 반응일까요? 아닐까요? 됐나요? 자, 그럼 뭐 한다고? 산화수를 체크합니다. 금속의 산화수는 플러스에, 칼슘은 2조, 산소는 그럼 마이너스 2. 얘가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4가 됐으니까 SI는 얼마여야 돼? 플러스 4요. 됐어요? 산소는 마이너스 2, 금속은 무조건 플러스 2. 그럼 얘는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6 플러스 2 플러스 4요. 됐어요? 어때? 산화수가 변하는 애가 없지. 그럼 이런 걸 보고 산화환원이 아니구나. 이렇게 쓰는 겁니다. 산화환원 반응과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 것을 배우는 게 산화환원인데 산화수를 기본으로 산화환원 반응을 골라내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1번. 산화 반응은 무엇이? 환원 반응은 무엇이? 그럼 산화 반응만 진행될 수 있니? 환원 반응만 있을 수 있니? 안 돼요. 이 반응은 항상 동시에 진행됩니다. 한쪽만 진행되는 화학 반응식은 없어요. 항상 동시에. 기준은 산소요. 산소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건 초딩이죠. 산소를 얻으면 그걸 산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산소와 달라붙으면 산화 반응이요. 그럼 산소를 잃어버리는 애가 반드시 있겠죠. 산소를 버리면, 산소와 분리되면 환원 반응. 그럼 산소를 받은 애가 있다면 주는 애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 그지? 그러니 동시에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자라든가 수소라든가 이런 애들을
잃어버리면 그걸 우리는 산화라고 합니다. 전자를 잃어버리는가 수소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걸 산화라고 그래요. 그럼 반대로 얘를 얻으면 그걸 환원이라고 합니다. 전자를 얻으면 환원. 됐네? 그럼 한번 해봅시다. 전자를 버리면 나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됐네? 전자를 받으면 마이너스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 전자를 버리면 0이었던 애가 플러스가 될 수 있지. 그럼 그걸 뭐라 그래? 산화수라고 한다고. 우리는 여기다 포인트를 맞추는 거예요. 전자를 버렸으니까 산화수는 증가하겠죠. 산화수 증가하는 애를 우리는 다 통틀어서 산화반응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럼 산화수가 감소하면 그 녀석은 환원 반응이 됩니다. 증가하면 산화, 감소하면 환원, 안 변하면 산화환원이 될 수 없죠. 당연히. 그럼 산소를 얻어서 또는 전자와 수소를 잃어서 또는 산화수가 증가해서 산화된 걔를 우리는 환원제라고 하죠. 산화된 애는 환원제. 그럼 환원된 애는 누구야? 산화제. 모르겠으면 한번 쓰세요. 환원제 뭐라고? 자신은산화, 남은환원. 내가 산화가 돼야 다른 애를 환원시킬 수 있지. 남을 환원시켜 주니까 환원제예요. 다시요. 산화제는 무슨 뜻이야? 자기 자신은 환원되면 다른 애를 산화시켜 줄 수 있죠. 남을 산화시켜 주는 애. 산화제. 이렇게 쓰는 거. 습관처럼 써달라고 했어요. 여기는 얘들이 되게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하나. 니네 책에 나오는 철의 재련. 간단히 합시다. 자, 철의 재련이요. 한 줄밖에 안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 화학 반응식이 있는데 EX 두 번째. 철의 재련. 철의 재련.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왜? 산화수가 변하니까. 물론 그런 애가 있고 아닌 애가 있어. 자, 한번 써볼까요? 이거 학교에서 배우면 진짜 열심히 하세요. 안 배우면 그냥 넘겨도 돼. 용광로에다가 무언가를 때려 넣고 가열하면 우리는 철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기다 넣는 거 세 가지. 누구? 철광석을 일단 넣어주셔야 되고요. 철광석은 Fe2O3라고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크스라는 애를 넣어줘야 돼요. 화학식으로는 C라고 써요. 숯 같은 녀석들 있죠. 탄소로만 되어 있는 애. 그리고 석회석을 넣어줍니다. CaCO3. 자, 이렇게 세 개를 넣어주고 가열하면 우리는 이 중에 요 철만 얻어낼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화학식 한번 써볼까? 이게 전체 화학식인데 Fe2O3와 코크스를 넣어주면 Fe2가 태어나고요. 더하기 CO2가 태어나요. 계수 맞출 수 있겠니? 계수를 맞출 때는 항상 이것도 센스인데요. 여기 3이고 여기 2잖아요. 짝수로 바꾸세요. 그럼 계수 맞추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홀수는 짝수로 바꾸세요. 짝수는 홀수로 바꾸세요. 얘는 홀수고 얘는 짝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2자 쓰고 여기다 3자를 쓰면 짝수가 돼버리지. 그쵸? 그럼 철은 몇 개가 됐어? 4개. 그럼 탄소는 몇 개가 필요해? 3개. 계수 맞추기죠. 됐니? 자, 그러면
산화수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이 녀석은 쓸 수 있어요. 뭐 됐니? Fe2O3였는데 갑자기 산소가 떨어져 나갔지. 그래요. 그럼 환원되는 거죠. 그럼 괄호치고 써달라고 했습니다. 산화제. 항상 습관적으로 쓰세요. 이 두 가지를. 환원 밑에 괄호치고 산화제. 산화 밑에 괄호치고 환원제. 그럼 여기 있는 탄소는 이렇게 와서 여기다 꽂히겠죠. 없었던 산소가 달라붙었지, 그지? 산소가 달라붙으면 산화예요. 그럼 괄호치고 환원제라고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코오크스를 넣어주는 이유가 뭐라고? 철광석에 붙어있는 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다시 철광석에 붙어있는 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세 글자로 뭐라고 써? 환원제야. 됐나요? 자기 몸에 붙여서 산소를 저기 있는 걸 떼우는 거 맞지? 그래서 코오크스를 넣어주는 이유는 환원제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철광석에서 철이 생산되려면 철광석을 뭐 시켜야 돼? 환원시켜야 되지. 그래서 철의 재련을 철광석의 환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철의 재련 과정은 산화 환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거 맞지? 그러니 철의 재련은 산화 환원 반응이 맞죠? 이해됐나요? 자, 그럼 석회석은 왜 넣어? 화학식에서 석회석은 필요가 없잖아요. 되니? 여기다가 하나만 쓰세요. 이걸 넣어주는 이유는 불순물을 제거해 줍니다. 이게 철의 재련에 관련된 아주 간단한 화학식이에요. 되니? 하지만 여기에 내용이 좀 더 있어요. 자, 심화 과정 한번 해볼까요? 학교에서 가르쳐주면 여기까지는 좀 오셔야 됩니다. 이 철광석 철의 재련은 화학식이 총 4가지가 있어요. 화학식이 총 4가지. 1번 화학식. 그냥 이렇게 쭉 진행되는 화학식이 아니라 코오크스를 넣어주면 가열을 하죠. 그래서 코오크스를 가열해주면 산소랑 반응을 합니다. 요게 수능 시험 문제였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요 뒤에 누가 생기겠니? 됐어요? 원래 우리의 통념상 CO2가 생기는 게 맞지. 그게 안 생겨요. CO5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일산화탄소라고 합니다. 연탄가스 중독되는 거죠. 그럼 얘는 완전히 연소된 거야? 아니야? 그래서 여기가 불완전 연소되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반응식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반응식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Fe2O3라는 철광석이 얘랑 만나요. 그러면 이 CO가 철광석에 있는 산소를 하나씩 떼요. Fe 동그라미 Fe 동그라미 Fe2 됐지? 여기에 산소 한 마리, 산소 한 마리, 산소 한 마리, 이게 Fe2O3죠. 그럼 여기에 일산화탄소가 달라붙으면 여기 있는 산소 한 마리를 떼다가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나요? 그럼 요거 하나 없어지겠죠? 그럼 또 다른 일산화탄소가 오면 여기 있는 산소를 떼다가 여기다 붙여요. 그럼 얘가 또 없어지겠죠? 그럼 여기에 또 CO를 이렇게 넣으면 요걸 떼다가 여기다 붙여주니까 CO2가 되겠죠? 그럼 일산화탄소는 몇 마리가 필요해? 하나, 둘, 세 마리가 각각 하나, 둘, 세 개를 떼어내는 거 맞지? 그래서 얘가 3개가 필요합니다. 됐니? 그럼 화학식 완성시켜볼까요? 2마리의 FE가 떨어져 나올 거고요. 3마리의 CO2가 태어나겠죠. 자, 화학식 2개가 완성됐습니다. 나머지 2개가 더 있어요. 3번이에요.
석회석이 이때 등장합니다. CaCO3라는 석회석이 있었는데 얘를 용광로에 넣고 가열을 하면 CaO와 COO2로 나뉘어져요. 얘를 소석회, 생석회라고 합니다. 그럼 얘가 또 주인공이 돼서 네 번째 CaO가 SiO2랑 결합을 해서 CaSiO3가 돼요. 선생가 갑자기 SiO2는 뭐니? 이거 상하교소라고 하거든요. 질문. 지구과학 하는 애들 손들어. 땅덩어리 속에 가장 많은 원소 누구니? 걔가 산소와 규소죠. 산소와 규소가 없는 돌멩이는 없어요. 갑자기 사라졌어. 산소와 규소가 없는 돌멩이는 없어요. 철광석이잖아요. 그럼 철광석은 철이 들어있는 돌멩이지. 그걸 가열하면 저 안에 철도 있고 돌멩이도 있다고요. 그 중에 철만 끌어내려면 그게 어려워. 그래서 이 석회석을 집어넣어주면 이 석회석이 산화칼슘으로 바뀌었다가 산화칼슘이 자기 몸에 규소와 산소를 다 붙이고 나머지 순수한 철만 남겨놔요. 됐나요?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철을 얻으려면 나머지 돌멩이 성분을 전부 다 제거해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석회석을 넣어주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그냥 뭐 슬러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불순물 제거 이렇게 쓰면 되게 간단한 단표입니다. 됐나요? 자, 한번 해볼게. 얘 찌꺼기라고 합니다. 찌꺼기. 버릴 거죠. 좋은 말로 슬러지라고 하는 거예요. 슬러지. 슬러시 안 돼요. 먹는 거야, 그거는. 되니? 친구 중에 화학원을 하지 않는 애. 절대 모르는 단어예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펼치고 슬러지 같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됐나요? 생물투를 하지 않는 애들. 절대 모르는 단어가 있어요. 민트론 같은 새끼. 대단해, 민트론 같은 새끼. 진짜 최악의 욕이에요. 나중에 생물투 할 때 생물투 안 하면 뭐 어쩔 수 없지만 말이죠. 이런 걸 알아두면 나중에 써먹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제 해볼게요. 잘 봐. 첫 번째요. 산화수 한번 맞춰볼까요? 대문자 하나 있으면 산화수 얼마? 대문자 하나 있으면 산화수 얼마? 산소의 산화수는 얼마? 그럼 탄소의 산화수는? 되니? 그럼 얘는 0이었는데 플러스 2 된 거 맞죠? 0에서 플러스 2 증가했지. 산화됐어요. 괄호 치면 환원지. 보세요. 코크스 환원지 됐지. 그럼 산소는 0이었는데 마이너스 2 된 거 맞지? 감소했으니까 얘는 환원 괄호 치면 상화제. 됐나요? 그럼 1번 반응식은 산화 환원이 맞죠? 자, 2번도 한번 해볼까? 얘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 그럼 앞에 거 플러스 6. 근데 두 마리가 있으니까 한 마리는 얼마? 플러스 3. 일산화탄소요. 마이너스 2 플러스 2. 됐어? 그럼 얘는요. 0. 얘 마이너스 2 플러스 갑자기 4가 됐지. 그럼 산화수가 변하지 않는 애 지워요. 그럼 딱 두 개가 남습니다. 하나는 산화되고 하나는 환원돼야 되죠. 그럼 골라. 얘 플러스 3이었는데 0 됐어요. 플러스 3이었는데 0 됐지. 감소 뭐라고? 환원 괄호치고 산화제. 그럼 여기에 있는 탄소는요. 여기다 꽂아야 되는 거 맞죠?
플러스 2였는데 플러스 4가 됐지. 그렇다면 얘는 환원상하. 그럼 환원제. 되니? 그래서 화학식에서 C가 이렇게 최종 결정적으로 써 있으면 저 녀석을 환원제라고 골라오시고요. 여기 CO가 있으면 얘도 환원제라고 골라옵니다. 됐니? 그럼 밑에 것도 한번 해볼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플러스 2 칼슘은 금속이니까 확정. 탄소는 플러스 4. 산화소 쓸 수 있겠니? 진짜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니까 금속은 플러스 2 무조건이요. 금속은 플러스에다가 조개 일자리.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4요. 자, 산화수 변환에 있어? 변하지 않는데 지워봅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변하지 않죠. 플러스 4, 플러스 4 변하지 않지. 플러스 2, 플러스 2 변하지 않죠. 그럼 이 화학 반응식은 얘도 산화 환원이 맞고요. 얘는 산화 환원이 아니죠. 됐니? 마지막 결론이요.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2 플러스 4 플러스 2 어때요? 아무도 안 변하지. 얘도 산화 환원이 아닙니다. 화학식이 나오면 산화수를 정확하게 체크하는 게 여러분들이 산화수를 배우는 의미이고요. 화학식을 보고 산화 환원 반응인지 아닌지를 골라낼 수 있는 게 화학의 4단원의 가장 중요한 반응의 기준이에요. 그러니 산화수를 매기는 건 화학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인 거죠. 아닌 거죠. X. 재미 이 정도는 쓸 수 있겠어요?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위의 식 한번 써봅시다. C 더하기 O2 짝대기 CO. 됐죠? 개수를 맞추면 둘, 하나, 둘 이렇게 하면 개수가 맞아요. 둘, 하나, 둘. 됐지? 두 번째 식 한번 써볼까요? Fe2O3 더하기 O2 CO 짝대기 얘요. Fe 더하기 CO2 요 녀석 3개, 요 녀석 3개, 얘 2개. 자, 개수 맞았죠? 됐나요? 자, 이 반응에 중간 생성물이 있어요. 여기가 생겼는데 얘가 여기로 왔으니까 얘가 중간 생성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 생성물을 없애. 그러려면 이 밑에다가는 3을 곱해주고요. 아래에다가는 전체에다 2를 곱해요. 그러면 얘가 6이 되겠지, 그지? 얘도 6이 되겠지, 그지? 얘는 3이 되겠죠, 그죠? 됐어요? 2를 곱했으니까 얘 2가 되고요. 얘 6이 되고요. 얘도 4가 되고요. 얘 6이 되겠죠. 됐나요? 더 해요. 됐지? 그럼 이 녀석을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값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얘랑 얘랑 지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다 써볼게요. 2개의 Fe2O3 더하기 6개의 C 더하기 3개의 O2가 화살표 이쪽에 남고요. 오른쪽 편에는 4개의 Fe와 6개의 CO2가 남죠. 됐어요? 자, 최종 보스랑 화학식이 좀 다르지? 같이 맞춰볼까? 예.
얘 합쳐서 3개의 CO2와 3개의 C라고 쓸 수는 없니?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그러면 이제 여기 3개랑 여기 3개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얘가 3으로 바뀌면 결국에 최종 남는 애는 2개의 Fe2O3, 3개의 C, 4개의 Fe, 3개의 CO2가 남죠. 이게 최종전이에요. 됐나요? 화학 반응식은 항상 언제나 반응식이 떨렁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단계를 거쳐서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간의 과정 거치고 중간 과정 거치고 중간 과정 거쳐서 마지막 결론 생성물이 생성될 때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요. 그 모든 화학 반응식을 다 더하면 맨 처음 반응과 맨 끝 반응만 남아요. 그게 니네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배우는 모든 화학 반응식이에요. 그래서 2학년 때까지는 반응식이 떨렁 한 줄만 나와요. 3학년에 화학2를 선택한 사람이 있다면 올라가요. 그러면 이 반응식과 이 반응식을 각각 연립방정식을 더해서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맨 마지막 화학 반응식을 찾는 게 화학2야. 헤스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화학2는 화학 반응식의 연립방정식이에요. 졸라 쉽습니다. 화학2를 선택해 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공부하기가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화학1을 수능에 보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화학2를 선택하는 것도 괜찮겠죠. 선택하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 인정. 2과목 뭐 선택했니 니네? 안 선택했어요? 너 뭐 했어? 물투생투? 인정. 원장쌤이랑 얘기했었어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뭐 어쩔 수 없지. 생투 잘해. 생투 잘하세요. 아까 얘기한 학생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나한테 생투를 배운 녀석이에요. 거기 멤버가 4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투 수업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학원에 와서 그 녀석만 특별반으로 생투 수업을 했어요. 그 중에 3명이 의대였어. 그리고 1명이 한의를 간 거야. 투과목의 위력이죠. 그게. 근데 쟤네들이 수능에서 투과목을 받기는 아니요. 모두 다 수능에서 투과목 봤어요. 그게 투과목의 위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투과목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어떤 위력인지 얼만큼 다가오는지 모른단 말이죠. 여기 학원에 의대를 간 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생각보다 많고요. 점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예전에 여기 학원에 의대 간 애들이 한 해에 2-3명씩은 나왔어요. 몇 명 안 앉아있는데 요 중에 의대 가는 애들이 2-3명은 나왔다고. 그런 애들이 모두 다 선행을 투과목했던 녀석들이거든요. 그럼 의대를 가는 애들이 이 학원에서 줄어드는 이유가 뭐야? 이 학원에 투과목 없어요. 하지 말래 나. 안 해. 까라. 내가 투과목 할 테니까 투과목 하는데 한 명이라도 앉아있으면 내가 투과목 할게. 그래도 하지 말래요. 그래서 투과목 못해요. 그러니 의대를 가는 학생들이 조금씩 사라질 수밖에 없죠. 그 투과목의 위력을 잘 모르고요. 서울에 있는 학생들은 또 투과목을 그냥 되게 거쳐가는 하나의 과목처럼 여기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게 되게 안타깝죠. 나의 입장에서. 투과목을 좀 열심히 선행을 해주면 니네들이 지금 갈 수 있는 대학교보다 진짜 상상도 못할 만큼 높은 대학을 갈 수 있거든요. 아무도 안 해요. 원과목을 투자하느니 투과목을 투자하는 게 나는 되게 효율적이고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야. 서울에 있는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투과목을 안 하는 학생들을 보면 되게 안타깝고 안쓰러울 때가 되게 많습니다. 되게 속상하죠. 그러니 원과목 잘하세요.
기말고사 잘 따고 점수를 잘 딸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산화학원반은 어렵지 않아요? 천혜제는 마찬가지. 화학식을 보고 산화인지 황혼인지 이런 것들을 잘 골라내시면 되는 거고요. 삼화수를 정확하게 체크합시다. 그게 오늘 포인트예요. 됐나요? 다음 시간에 개수 맞추기 한꺼번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했습니다.